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은 뭘까? 어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행복하신 거세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한 거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비극은 뭐냐면, 아니, 남자는 좀 덜하고 여자분들이 더 심해요. 이게 조선시대라는 우리가 남성 중심 사회를 겪어서 나타나는 증세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보면 내 얘기보다 내 자식 얘기, 내 남편 얘기, 누구 얘기, 내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고 산다니까. 60 넘으면 남자 여자끼리 이렇게 동창회 같은 것도 깨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은 그때부터 다 손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손자 얘기가 그냥 한두 번은 들어줄 만한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백화점 물건 사러 여자 따라 한 것보다 더 짜증납니다. 똑같은 얘기. 그 동영상도 그지 같은 걸 계속 보여줘. 이거 반말해. 나한테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저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 그 지하철 가도, 그 지하철 타면 뭐 앉으면 뭐 책이라도 보지만 서 있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카톡 와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애 사진이 떠요. 그럼 딴 놈이 옆에서 보면 뭔 생각하겠어. 지금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심각한 얘기. 여자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공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집에 적더라도 내 공간을 만들어라. 자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는 애 방이 있고 바깥 양반은 바깥 양반의 공간이 있어. 여자의 공간은, 주부의 공간은 어디냐면 부엌이에요. 부엌은 노동 공간이요. 여가 공간이 아니고 내 공간이 아니고 직장이야, 직장. 인간이라고 하는 행복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드러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드러나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자식, 내 손자가 어때? 라는 걸 가지고 행복의 척도를 삼으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큰 돈을 써봤나?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세대예요. 몇 달 일해가지고 나간다, 어디를. 돈을 안 주면 자기가 뭐 일을 해갖고 그걸 홀라당 까먹고 와.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그걸 그렇게 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할걸요?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그렇게 쓰면 되겠어? 라는 생각.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개발 독재 시대를 산 사람들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하나예요. 쓰면 안 되고 절약해야 되고 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근데 계속 그렇게 자기 희생만 강요당하면서 사람의 행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물론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기쁨이죠. 그죠? 기쁨이죠. 그럼 뭐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지. 해줄 수 없는 것보다 훨씬 기쁜 거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과연 나한테서 나온 행복이 아니면 그게 유지가 될까에 대해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일 뭔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처리될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얼마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꼭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또 성향상 뭘 해라라는 말은 안 해요. 그게 제가 먹고 살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남한테 돈 얘기하는 건 일반인도 어렵고 종교인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진짜. 성향 나름이라. 이런 성향을 보고 제 아는 스님들은 자가 배가 불러서 그래.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근데 뭘 되면 해줄게요 라고 하는 사람 치고 그 됐을 때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목표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계속 허덕여요. 그런 걸 보고 불교에서는 갈애라고 그래요. 갈애 말고 갈애. 가래는 뭐냐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셨을 때 처음에는 갈증이 잦는 듯 하지만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욕구들이. 욕구들이. 그걸 가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치가 높아지거든. 1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집 한 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다 그런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 얘가 10가지만 됐으면, 10가지만 됐으면, 10가지만 됐으면. 그리고 그런 목적을, 미래에 대한 목적을 보고 오다가 사람이 사가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목표로 세워서 어떤 행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이 일을 해볼 거야, 이 일을 해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는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그때 가서는 이제 움짝달싹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돈은 있는데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노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 주부들보다 여기 거사님들이 사실은 더 불쌍하거든요. 왜? 노는 법도 몰라. 주부들은 잘게는 놀아. 여러분 애들은 마구 놀아. 미친 듯이 놀아. 여러분들은 그냥 잔걸로는 놀아. 여러분 바깥 양반들은요 먹고 뻗고 이런 거밖에 못해요. 논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니, 술을 먹어도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딸딸하게 이렇게 마셔요. 혼자서. 그러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간 취해가면서 막 먹는 게 아니요. 근데 우리는 막 말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해해갖고 사람이 정신이 훅 갈 때까지. 근데 정신이 가면 행복도 없다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지도 몰라.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있어도 못 쓰고 놀지도 제대로 몰라. 행복도 누릴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냥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기 싫은 공부가 있어요. 그건 먹고 살려고 하는 공부. 하기 싫지. 그 말고 취미로서의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런 게 여러분이 지금 취미로서의 공부예요. 뭔가 또 다른 뭔가 행복을 찾아보자.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는 공부하고 이 재밌는 공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여행을 하고 여행은 좀 더 먹어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70대 초반까지는 댕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 뒤로 가면 70 중반 넘어가면 못 다닙니다. 한 80 정도 이상 되면요 진짜 돈을 쓸 데도 없어요. 나중에는. 그 뒤로 가면 사실 기도와 명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행복을 찾았었던 날. 행복을 찾았던 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불교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누가 했냐면 부처님이 한 거예요. 부처님. 돈이나 명예보다도 왕자라고 하는 지위, 그건 명예잖아요. 그죠? 돈보다도 그건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해드릴 거예요.